네, 안녕하세요. 현수입니다. 오늘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서비스를 다뤄볼 거냐? 여기 있는 IAM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기초부터 실습까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IAM이라는 서비스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접속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들어있는 서비스예요. AWS나 Azure, 구글 클라우드는 당연히 있고요. 그 외에도 네이버 클라우드나 오라클, IBM 클라우드 이런 것들에도 공통적으로 다 존재하는 서비스가 바로 IAM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처음 이 IAM 서비스를 접하게 되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보편적인 서비스죠. 서버를 빌리는 이러한 서비스들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클라우드에서 서버를 빌린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AWS에서 S3 같은 경우는 저장소죠. 그리고 RDS 같은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안에 있는 이러한 서비스들마다도 1대1로 대응되는 그런 개념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IAM 서비스는 뭐냐면, 우리가 클라우드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서비스임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어떤 권한이나 유저의 역할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명시적으로 어떠한 대체제가 있는 서비스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IAM 서비스가 가장 기본이 되지만 그만큼 까다롭고 제대로 다루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는 GCP IAM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한번 개념 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AM이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접근 제어를 담당하는 시스템이고요. 그 말인즉슨 이 세 가지죠. 누가 어떤 리소스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명시해 가지고 접근 제어를 담당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인증과 인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인증은 어떤 뜻이냐면 Who are you입니다. 그러니까 접근하고자 하는 유저의 신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웹사이트에 접속하고자 할 때 로그인을 먼저 하죠. 그게 바로 authentication, 인증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가인데요. authorization이죠. 일단 인증 과정을 거쳐서 해당 웹사이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 해당 유저는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인증이 된 다음에 그 유저에 대해서 어디까지 손댈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게 바로 authorization, 인가가 되겠습니다. 회사의 출입 시스템으로 비유를 하자면, 직원은 인증이 된 거죠. 인증이 된 유저가 직원이 되겠고요. 외부인은 인증 자체도 안 되겠죠. 이 직원 역시 직무별로 접근 권한이 다 다르겠죠.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바로 인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서 IAM을 보게 되면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주체예요. 보통 우리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UI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용하는 주체가 사람이 되겠죠. 유저. 그런데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즉 앱이 접근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 내에 다른 서비스가 또 다른 서비스에 접근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흐름도 당연히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반드시 사람만 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등 다양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리소스는 구글 클라우드 안에 있는 서비스들을 리소스라고 합니다. 즉 구글 컴퓨터 엔진 인스턴스나 아니면 빅쿼리 테이블, 클라우드 스토리지 버킷 같은 것들, 이 다 리소스가 될 수가 있고요. 역할은 해당 리소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밑에 아키텍처를 보시면 여기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있어요. 이 객체 저장소에 대해서 읽기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쓰기, 삭제, 업데이트 혹은 버킷 생성 등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작업들 하나하나가 바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책은 뭐냐면, 어떤 사용자가 어떤 역할을 어떤 리소스에 부여할지를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리소스에, 여기선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이 버킷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이 이름의 사용자가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는지를 명시해서 작성한 어떤 문서가 있겠죠. 그 문서가 바로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 정책은 해당 사용자에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 사용자로 하여금 이 버킷에서 읽기와 쓰기, 삭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 여기 맨 왼쪽 편에 있는 이러한 유저나 서비스들이 바로 사용자가 되겠고요. 리소스는 그 사용자가 접근하고자 하는 어떤 자원,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가 바로 리소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리소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의 목록, 그것들이 각각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은 어떤 유저가 어떤 리소스에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유저에게 연결을 한 이러한 문서를 정책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비스 계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용자는 대부분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 UI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작업들을 진행을 하죠. 구글 클라우드에 사람이 직접 접속을 해가지고 클릭으로 어떠한 리소스 작업들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 사용자는 당연히 사람이죠. 그런데 서비스 계정이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 말고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구글 클라우드에 리소스에 접근을 하고자 할 때, 그런 경우에는 이 서비스 계정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서비스 계정이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비사용자,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서버나 앱 혹은 자동화 스크립트 같은 것들에게 부여하는 신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리소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런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서비스가 빅쿼리에 접근해서 뭔가를 조회해야 되는 경우에는 빅쿼리에 사람이 접근하는 게 아니죠. 클라우드 런이라는 서비스가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서비스 계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서비스 계정에 역할을 부여해서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클라우드 런이 빅쿼리에 접근을 하고자 하는데 빅쿼리 테이블을 조회하는 권한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테이블을 삭제하는 권한을 줄 수도 있고, 그 클라우드 런이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에 대해서 알맞는 그런 롤들을 부여할 수가 있겠죠. 이 롤을 바로 여기 서비스 계정에 부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층도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신원 확인 작업이 있는데 유저가 있습니다. 맨 처음 유저예요. 자, 그래서 구글 계정, 사용자가 직접 로그인하는 개인용 계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지메일 계정 있으시죠? 이 지메일 계정만 있으면 구글 클라우드에 접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사용하는 계정 말고는 이런 리소스들이 사용하게 되는 서비스 계정이 있는데, 비사용자 주체에 대한 인증 수단이 서비스 계정이 되겠고요. 이 서비스 계정은 또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GCP가 관리하는 서비스 계정,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생성해서 관리하는 서비스 계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뭔가 리소스들끼리 권한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빅쿼리에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근을 하고자 해요. 이런 경우에는 빅쿼리 관련 서비스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권한을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서비스 권한을 하나 생성을 해가지고 접근이 가능하도록 역할을 부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리소스 간 접근을 위해서 구글 클라우드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비스 계정 종류가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사용자 관리 서비스 계정은 예를 들면 파이썬으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속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사용자 관리 서비스 계정을 생성해서 파이썬 코드 안에 그 생성된 서비스 계정을 이렇게 참고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자,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관리하는 서비스 계정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메일이 이러한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관리 서비스 계정은 CLI나 SDK 방식으로 클라우드 리소스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좀 더 나아가면 여기 서비스 계정 키라는 것을 따로 발급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데,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Primitive Role이라고 해서 기본 역할이죠. 이거는 리소스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으로 네 가지 종류가 존재해요. 소유자, 편집자, 뷰어, 탐색자,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떤 사용자가 이렇게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쭉 있어요. 약 200개 정도 모든 서비스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소유자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이 200개 서비스에 대해서 모든 작업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생성하고 삭제하고 업데이트하고
가능한 모든 서비스들을 다 할 수가 있고, 편집자, 뷰어, 탐색자로 가면서 서비스들 200개에 대해서는 다 다룰 수가 있지만 그 다루는 권한의 뎁스가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색자 같은 경우는 200개의 모든 서비스들을 그냥 조회만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뷰어 같은 경우는 조회보다 조금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편집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소유자는 가장 높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200개의 리소스에 대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뎁스만 다른 거기 때문에 권한이 광범위하고 운영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본 역할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전 정의된 역할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특정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되는 세분화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약 200개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모두 다 접근 가능하지만 그거에 대한 뎁스만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거는 이 200개의 서비스 중에 예를 들면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할 수 있는 작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할 수 있는 작업들에 대해서 구글 클라우드가 미리 넣어 놓은 권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데이터 읽기가 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쓰기, 뭐 여기 삭제, 뭐 이런 권한들이 있다면 구글 클라우드가 읽기 관련된 권한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 가지고 미리 생성을 해 놓은 역할이 있고요. 쓰기 관련된 권한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서 미리 생성을 해 놓은 그런 역할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각 서비스별로 역할들이 존재를 해서 더 세분화된 역할로 다룰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개별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 권한을 기반으로 정의가 된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두 가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UI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메뉴에서 IAM 및 관리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역할이라고 있죠. 역할을 클릭해 쭉 보게 되면 여기서 뭐 빅쿼리라고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빅쿼리 관련된 어떤 권한들이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따로 설정한 것은 아니고 빅쿼리라고 하는 하나의 서비스에 대해서 구글이 자체적으로 네이밍을 지어가지고 각각의 권한에 맞게 역할들을 넣어 놓은 겁니다. 이 빅쿼리 관리자는 뭔가 빅쿼리 관련된 모든 작업들을 다 수행할 수가 있고, 빅쿼리 데이터 뷰어는 뭔가 테이블 조회 작업만 가능하고, 또 빅쿼리 데이터 편집자는 뭐 뷰어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각 서비스에 대해서 구글 클라우드가 자체적으로 네이밍을 지어서 쭉 넣어 놓은 게 바로 사전 정의된 역할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IAM 가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이 역할을 보게 되면 이 주체에 대해서 부여할 수 있는 역할인데, 여기 기본 있죠. 기본을 누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기본 역할, 뷰어, 소유자, 탐색자, 편집자,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하죠. 이거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모든 서비스에 다 접근이 가능하지만 해당 리소스들에 작업할 수 있는 뎁스만 다른 그런 권한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자료로 돌아와서 기본 역할과 사전 정의된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용자 정의 역할이 있어요. 이거는 사용자 혹은 조직의 리소스 요구사항에 맞게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역할인데, 위에서 primitive 롤이랑 predefined 롤은 다 구글 클라우드가 자체적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넣어놓은 역할이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사전 정의된 역할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 안에도 각각 권한들이 되게 많아요. 각각 권한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각 역할별로 권한이 4개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것들을 연결했을 때는 세부적으로 16개의 어떤 권한들이 다 들어오게 되잖아요. 하지만 16개 권한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는 어떤 것들만 필요하냐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총 6개의 권한만 필요하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predefined role까지만 되어 있으면 이 6개의 권한을 그냥 쏙쏙 빼가지고 유저에게 할당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용자 정의 역할을 사용하게 되면 이 6개의 권한만을 이렇게 쏙 빼가지고 하나의 역할 이름을 지어가지고 사용자에게 할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리소스별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필요한 권한만 포함시켜가지고 역할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 역할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바람직한 권한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저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필요한 권한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밑에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서비스 계정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자바나 파이썬을 사용해서 SDK적인 방식으로 이런 구글 클라우드의 리소스들에 접근을 하고자 해요. 그런 경우에 반드시 서비스 계정이 필요한데, 이런 서비스 계정 키가 있습니다. 제이슨 형식의 키가 있는데 이 키를 발급받아서 참조를 시켜줘야 돼요. 프로그램 코드 안에. 자,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리소스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역할이 필요한데,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저장소 관리자 역할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빅쿼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역할이 또 연결이 되고, 컴퓨터 엔진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적합한 권한을 가지고 접근 작업들이 수행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파란 색깔로 명시된 이러한 것들이 다 역할이 되겠고요. 제가 예시로 든 거는 사전 정의된 역할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서비스 계정의 빅쿼리 관리자 역할 하나만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 그런 경우라면 나머지 두 개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빅쿼리 관리자 역할만 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근할 수도 없고 컴퓨터 엔진에 접근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코드를 잘 짜도 파이썬 코드를 돌릴 때 권한 에러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실습에서는 여기 아키텍처에 나온 대로 서비스 어카운트를 생성하고 제이슨 키를 발급받은 다음에 파이썬으로 빅쿼리에 대한 작업을 수행을 해볼 건데, 이 빅쿼리 서비스 계정에 연결된 이 역할의 단계를 조금씩 달리 해가면서 진짜 이 연결된 역할에 따라서 파이썬 프로그램이 빅쿼리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단계가 조금씩 확장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AM 서비스로 가야겠죠. IAM 서비스 가가지고 여기서 먼저 서비스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서비스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테스트 하려고 만든 거긴 한데 새롭게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위에 서비스 계정 만들기 클릭하고요. 계정 이름은 BQ 테스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권한이나 구성원 이런 것들은 다 이후에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서비스 계정만 하나 딱 이름만 지어서 만들고 바로 완료 누르게 되면 조금 기다리면 서비스 계정이 금방 생성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었죠. 자, 이렇게 생성이 된 거는 그냥 만들어져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작업에 쓰이려면 현수-IT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구성원으로서 등록이 돼야 돼요. 그 작업을 두 번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AM으로 가가지고 주 구성원 액세스 권한 부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액세스 권한 부여해서 여기 아까 이름이 BQ-테스트니까 이렇게 입력하면 밑에 바로 이런 식으로 뜨죠. 다음에 이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잘 등록이 되고요. 역할 지정을 할 건데 여기서 바로 역할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주 구성원으로 등록을 할 때, 자, 기본 역할이 있고 밑에 여기 빅쿼리 쳐보면 빅쿼리 관련된 사전 정의된 역할이 쭉 나오게 되죠. 그 중에서 빅쿼리 데이터 뷰어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쿼리 데이터 세트 및 데이터 세트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이라고 하네요. 이 역할을 선택해서 연결시킨 다음에 저장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 구성원으로 아까 만든 BQ-테스트라고 하는 서비스 계정이 등록이 되었고요. 역할은 빅쿼리 데이터 뷰어 역할이 하나 부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파이썬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계정에 대해서 제이슨 키가 필요한데, 그것은 여기 서비스 계정으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해당 서비스 계정의 맨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 키 관리가 있습니다. 작업 쪽에 점 3개를 누르면 키 관리가 있고 키 관리를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키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무런 키도 없죠. 키 추가, 새 키 만들기 한 다음에 유형은 JSON, 다음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된 키는 이렇게 있는데 적절히 이름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BQ 테스트 키 이런 식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파이썬 코드에서 이 키를 권한 인증할 때 쓸 건데 이 키로는 어떠한 작업까지 가능하냐 하면 앞에서 우리가 연결했던 역할 빅쿼리 데이터 뷰어가 할 수 있는 작업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콜앱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미리 코드를 작성을 해놨어요. 일단 여기 옆에 폴더 구조를 누른 다음에 연결이 되면 아까 다운로드 받아놨던 이 키를 콜앱에서 써야 되니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갔으면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쿼리의 데이터를 파이썬으로 조회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라이브러리가 최소한 필요합니다. 인스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 되는 동안 밑에 권한 인증 코드거든요. 이거는 구글 클라우드 빅쿼리 관련된 라이브러리에서 서비스 어카운트와 빅쿼리를 빼와가지고 밑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아이디 그리고 리전이죠. 그 다음에 제이슨 키패스를 명시한 다음에 이 코드 형식대로 하게 되면 파이썬으로 접근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생성된 이 클라이언트 객체를 기반으로 빅쿼리에 대해서 특정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이슨 키패스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경로 복사하시고요. 이 대신에 키패스를 제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프로젝트 아이디나 로케이션은 제대로 작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코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실행이 되었고요. 클라이언트가 생성이 되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꿀팁인데 dir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클라이언트를 감싼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이 클라이언트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메소드들을 다 출력시켜 줍니다. 보게 되면 앞에 언더바가 없는 것들이 주로 수행할 수 있는 메소드들인데 뭐 카피 테이블이나 크리에이트 데이터셋, 뭐 크리에이트 잡 데이터셋 이러한 것들을 다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쭉 보게 되면 굉장히 많죠. 로우를 인서트 할 수도 있고요. 빅쿼리에 뭔가 ML 모델 같은 게 개발이 되어 있으면 그 모델들 리스트업 같은 것들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출력을 지우고 밑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셋 목록 조회부터 진행을 해 볼게요. 일단 빅쿼리 서비스에 가서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자, 여기 BQ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셋 하나가 있고요. 그 아래에 세일즈라고 하는 테이블이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이 되었고 리스트 데이터셋 메소드가 실행이 되어서 BQ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셋 목록 조회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테이블 조회도 해볼게요. 테이블 조회하면 sales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셋이나 테이블 목록은 이 서비스 계정이 가진 권한 안에서 가능한 작업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실습 순서를 살짝 바꿨습니다. 앞선 두 개의 코드는 잘 실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코드 쳐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셋 이름은 현수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생성을 하는 겁니다. 현재는 BQ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데이터셋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러가 납니다. 이 코드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왜 에러가 나는지 에러 메시지를 보도록 할게요. access denied라고 해서 user does not have 빅쿼리 데이터셋 create permissi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한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런 create 데이터셋이라는 메소드를 수행하기에는 권한이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IAM에 들어가서 빅쿼리 데이터 뷰어로는 부족하니까 조금 더 상위 역할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쿼리 데이터 소유자 권한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소유자 연결한 다음에 저장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생성한 이 서비스 계정의 데이터 뷰어와 데이터 소유자, 즉 데이터 소유자 권한까지 가능한 역할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코드로 들어가서 서비스 계정에 연결된 역할은 여기 제이슨 키에도 바로 적용이 되니까 이 제이슨 키를 참조했을 때 리뉴얼을 시켜줘야 새롭게 추가한 역할을 적용할 수 있겠죠. 다시 리뉴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쳐볼게요. 목록 조회 정상적으로 되고요. 테이블 목록 조회도 정상적으로 되고 데이터셋 생성 작업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권한 에러가 안 뜨고 생성되었다고 이렇게 뜨죠. 그러면 다시 UI로 들어가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고침 하게 되면 현수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이 생성이 되었는데 이거를 UI에서 클릭으로 생성한 게 아니고 파이썬 코드로 생성을 한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삭제하는 것도 가능해요. 삭제하는 것도 delete 데이터셋 메소드를 활용해서 바로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 삭제하게 되면 콘텐츠 새로 고침 하면 없어졌죠. 자, 그러니까 데이터 뷰어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셋 목록이나 테이블 목록들 조회만 가능했고 이 데이터 소유자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삭제하고 하는 그런 조작하는 작업까지도 가능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밑에 테이블 데이터 조회하는 이 쿼리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라이언트를 기반으로 해서 쿼리라는 메소드를 수행하는데 쿼리라는 파라미터에 SQL문을 넣어주고요. 밑에 이러한 작업을 거치게 되면 이 쿼리에 맞는 데이터 프레임이 리턴되는 그런 코드입니다.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유저 퍼미션 에러가 뜹니다. does not have BigQuery job create permission이라고 나옵니다. 위에서는 dataset create permission이었는데 여기는 또 다른 create permission이죠. 이러한 job create permission이 없는 것은 여기 데이터 소유자 역할에 부여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다른 역할을 더 추가를 해줘야겠죠. 제가 미리 살펴보고 왔는데 BigQuery 스튜디오 사용자 이 역할을 하게 되면 테이블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역할을 또 연결을 해가지고 저장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Q 테스트라고 하는 서비스 계정은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이 연결된 거예요. 사실 데이터 뷰어보다는 소유자가 더 상위 권한이기 때문에 이 뷰어는 지워도 작업하는 데는 큰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놔둬볼게요. 자, 서비스 계정에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이 연결이 되어 있고 다시 노트북으로 들어가서 이 클라이언트 생성하는 코드를 리뉴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쭉 쳐볼게요. 그러면 BQ 데이터 잘 나오고요. 목록조회 잘 되고 데이터셋 생성까지도 이렇게 잘 되고요. 삭제까지도 별 에러 메시지 없으면 잘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일즈 데이터 조회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는 에러가 났는데 자, 조금 기다리니까 지금은 헤드 명령어가 잘 먹어서 이렇게 5개의 로우가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 계정을 생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키를 하나 얻었잖아요. 이 키를 파이썬 코드에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를 생성하고 생성한 클라이언트를 바탕으로 각종 작업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이 서비스 계정에 연결된 역할들, 이 역할들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이게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서비스 계정을 일단 파이썬으로 빅쿼리를 조회하는 작업뿐만 아니고 파이썬에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조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 엔진을 생성하고자 하는 스크립트를 만들 수도 있고 한데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역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역할들을 여기 적절하게 추가를 해주시면 그거에 맞는 역할대로 업데이트가 되어가지고 그 작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비스 계정에 발급된 이 키는 굉장히 보안적으로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보안적으로 안전한 곳은 뭐냐면 여러분들 로컬이나 USB나 혹은 공개적으로 뭔가 공개되지 않을 만한 그런 저장소 있죠. 그래서 당연히 GitHub 같은 곳에 올라가면 안 되고요. S3 같은 곳에도 공유가 함부로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키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글 클라우드에 처음 접근을 하게 되면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는 IAM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개념부터 서비스 계정이란 뭔지, 역할이란 뭔지, 그리고 역할을 바꿔가면서 파이썬으로 빅쿼리에 대한 작업들을 단계별로 할 수 있는지 등등을 살펴보았습니다. IAM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작업들이 다 진행이 되고 범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IAM 서비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개념적으로 잘 알고 다루는 것은 클라우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는데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좀 더 보안적으로 안전하고 원활히 사용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